사막 한가운데에서 발자국 하나를 찾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발자국의 주인이 낙타가 아니라 하마라면요? 말이 안 되죠. 그 발자국 하나가 사하라의 옛 지도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래가 아니라 물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의 사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와 바위의 땅입니다. 낮에는 땅이 뜨겁고 바람은 모래를 계속 옮깁니다. 비는 드물고 물을 오래 붙잡아 둘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한때 하마가 살 수 있는 물가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큰 동물이 오래 살았다는 건 아주 큰 힌트입니다. 첫 단서는 하마입니다. 하마는 웅덩이에 잠깐 들렀다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몸을 식힐 넓은 물과 먹을 풀이 필요합니다. 물가를 떠나 아주 멀리 걷기도 어렵습니다. 하마의 흔적은 이 사막에 오래 버티는 물길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마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탐정이 지문 하나로 범인을 정하지 않듯이요. 한 단서는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호수 자국, 강의 길, 꽃가루, 바다 바닥의 먼지를 한 장씩 모읍니다. 이제부터는 단서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그 조각들을 겹치면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은 모래뿐인 곳에 호수 가장자리가 생기고 풀을 뜯는 동물이 나타납니다. 물가에는 갈대가 흔들리고 멀리에는 낮은 나무가 보였을 수 있습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바다 먼지와 꽃가루, 호수의 자국이 함께 그려낸 한때 가능했던 사하라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초록 사하라는 울창한 정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가 빽빽한 숲이 아니라 비가 더 자주 오고 풀과 관목이 넓게 자라는 초원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사헬처럼 건조한 땅과 물가가 함께 있는 풍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과거를 너무 예쁘게 꾸며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날씨를 어떻게 알까요? 첫 번째 기록은 바다 바닥입니다. 사하라에서 날아간 먼지는 바다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다는 매년 먼지 일기장을 쓰는 셈입니다. 풀이 많으면 흙이 덜 날리고 땅이 마르면 먼지가 더 많이 날아갑니다. 두 번째 기록은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는 너무 작지만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 남깁니다. 한 알 한 알은 작아도 수천 개가 쌓이면 옛 들판의 색을 보여줍니다. 기록을 보면 대체로 약 14,5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에 초원 식물이 지금보다 더 북쪽까지 퍼진 때가 보입니다. 먼지 기록은 땅이 덜 메말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꽃가루는 풀이 더 자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수와 강의 자국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로 모르는 증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더 믿게 됩니다. 과학은 혼자 큰 소리 치는 단서보다 여러 작은 단서가 만나는 순간을 믿습니다. 이제 단서를 세어보겠습니다. 하마는 물을 말합니다. 꽃가루는 풀을 말합니다. 바다의 먼지는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말합니다. 여기에 호수와 강의 자국까지 더해집니다. 세 단서가 함께 가리키는 답은 하나입니다. 사하라는 지금보다 훨씬 젖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습윤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북아프리카의 비가 더 자주 닿던 때입니다. 물길과 초원이 넓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풍경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사하라의 수도꼭지를 열고 닫았을까요? 그 답은 멀리 우주에서 시작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는 방향을 바꿉니다. 손으로 팽이를 돌리고 조금 기다리면 고개가 흔들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느린 흔들림은 여름 햇빛의 양을 바꿉니다. 이 움직임의 이름은 세차운동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지구가 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입니다. 내일의 날씨를 바꾸는 스위치는 아니지만 아주 오랜 시간에는 계절이 받는 햇빛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 리듬은 약 21,000년에 걸쳐 반복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북반구 여름이 더 강한 햇빛을 받았습니다. 땅이 더 뜨거워지면 바다와의 온도차가 커집니다. 바다에서 온습한 공기가 더 세게 끌려옵니다. 그러면 서아프리카 몬순, 즉 여름비를 가져오는 바람이 더 북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비가 늘면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면 모래가 덜 드러납니다. 뿌리가 흙을 붙잡고 바람이 들어 올릴 먼지도 줄어듭니다. 먼지가 줄면 햇빛과 구름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서로를 밀어주는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줄고 맨땅이 늘고 먼지가 더 날립니다. 바람은 더 쉽게 모래를 밀고 물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먼지가 많아지면 비가 오기 더 어려운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막은 버튼 하나로 생기지 않지만 이런 연결이 변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햇빛 변화는 아주 느립니다. 그런데 풍경은 어떤 곳에서 비교적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비가 풀이 버틸 마지막 선 아래로 내려가면 초원은 한 걸음씩 물러납니다. 한 줄의 비 경계가 움직이면 물길과 먹이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만 사하라 전체가 같은 날 갑자기 사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이 줄고 풀이 끊기면 사막은 단순히 색이 바뀌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 물가까지 가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동물과 사람이 쉴 수 있는 지점도 줄어듭니다. 작은 오아시스 하나가 사라져도 다음 걸음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초원이 열어준 길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록 사하라는 예쁜 옛 풍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이 늘어나면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지도도 달라집니다. 길이 생긴다는 건 한 방향으로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 길로만 이동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길의 넓이와 위험을 바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도에서 사막 색깔이 넓어지는 것만 보면 쉬워 보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훨씬 다릅니다. 물을 찾는 시간, 먹이를 만나는 계절, 다음 쉼터까지 버틸 힘이 함께 바뀝니다. 아이가 긴 물통을 들고 더 멀리 걸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기후는 배경 화면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미래를 그대로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궤도 변화와 지금의 온실가스 온난화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과거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기후가 바뀌면 평균 기온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닿는 경계와 풀이 버티는 경계도 함께 움직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하라에서 하마를 찾는 일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이 사막이 한때 물과 초원의 땅이었다는 기록입니다. 모래는 많은 것을 덮었지만 지구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사하라의 모래를 보면 그 아래의 숨은 물의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